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에서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회의 일반 이익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사상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지역 이기주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한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책 38쪽을 보세요.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빨간색 플래카드가 걸려있네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산가리 1만 배의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 발생하는 화장터를 철회하라 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에서 청산가리는 석탄가스를 정제할 때 생기는 화학물질로 독성이 아주 강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청산가리 1만 배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화장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화장터 조성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면서 그 위력을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데요.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한 지역의 사람들인 것 같고 그 지역에 화장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터는 화장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서 화장은 사람이 죽은 후에 장사를 치르는 방법으로 시체를 불에 태워서 장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장터 또는 화장장은 사람이 죽은 후 시체를 불에 태워서 장사를 치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실 화장터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생긴다고 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기서 철회하다는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다의 의미입니다. 책 38쪽 아래를 보시면 두 그래프가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자력은 원자핵의 붕괴 또는 핵 반응의 경우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핵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인류에게 수력 에너지, 화력 에너지에 이어서 제3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 원자력을 응용한 발전, 즉 원자핵 분열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만든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죠. 원자력 발전 방식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핵 원료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량의 연료만으로도 장시간 걸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방사선과 핵 폐기물 때문입니다. 이런 방사선과 핵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방사선은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나오는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입니다. 이런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생물의 세포가 변형되거나 파괴되어서 노출되는 양에 따라서 작게는 피부병에서 크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남은 폐기물 또한 대량의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그 장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원자력 발전은 다른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지구 오염의 원인이 되는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아 무공해 발전소라고 합니다. 둘째, 소량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셋째,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의 가능성이 아주 큰 에너지원입니다. 21세기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 석탄가스 등의 화석 에너지는 양이 정해져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자력이 각광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자력의 단점은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과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위험물질 때문에 청정 에너지이며 효율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어느 지역에도 짓기가 힘듭니다. 또한 운용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초기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험한 만큼 방사선과 위험 요소를 발전소 자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방벽을 만드는 데에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없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안전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책 38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와 거주지 내의 원자력 발전 건설 수용도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자력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문제인데요. 필요는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1995년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을 기준으로 크게 높아졌는데요. 동시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거주지 내 원자력 발전 건설 수용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거주지는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용도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정도를 나타내는 도가 결합한 단어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거주지 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할 때 반대가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1995년 10%가 조금 넘는 찬성은 꾸준히 증가해서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찬성과 반대가 같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정부의 노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체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와 폐기 처리 과정이 안전하다는 의식이 있을 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대화 부분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혐오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열린 공청회에서 구청장과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정희 씨와 민철 씨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혐오시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에 관련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모임을 말하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나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해서 그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의 우두머리, 즉 장을 의미하는데요. 구청장은 보통 그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의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직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청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또 구청장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공청회는 구민 여러분께 화장장 건립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이 계획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장장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화장이 늘고 있지만 화장 시설과 납골 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 건립과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다 일찍부터 장내 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했던들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구민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 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이용료의 부담도 줄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각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로 인한 환경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치를 주거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공원형으로 건립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 편의시설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럼 대화를 한 문장씩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구민 여러분께 화장장 건립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이 계획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오늘 열린 공청회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지는 어떤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의 취지가 뭐였죠? 네, 구민 여러분께 화장장 건립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이 계획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민은 그 지역구에서 사는 주민을 의미합니다. 또 화장장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화장터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은 후 시체를 불에 태워서 장사를 치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 건립은 건물이나 기관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조하다는 힘을 더해서 돕다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화장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계획에 찬성하고 힘을 더해서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이 공청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 주십사 하고 라는 문법이 나오는데요. 여 주십사 하고는 상대방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강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는 느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을 대표로 나온 정희 씨가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장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정희 씨는 그 지역에 화장장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구청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화장장을 그 지역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거죠. 이 질문에 구청장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화장이 늘고 있지만 화장 시설과 납골 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아시다시피는 알고 있듯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또 10여 년에서 숫자 10 뒤에 붙은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그 수를 조금 넘음을 의미합니다. 10여 개, 20여 년, 40여 개국, 100여 개, 1000여 개의 객실과 같이 10, 100, 1000 단위의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쓰입니다. 급속도로는 아주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또 납골 시설은 화장이 끝난 후 시체의 뼈를 일정한 그릇이나 유골을 안치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구청장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최근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의 방법 중 화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화장을 하는 시설이나 화장을 한 시체의 뼈를 보관하여 안치하는 장소의 수는 아주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야기합니다. 시설 건립과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확장은 범위, 규모 등을 늘려서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급하다는 아주 급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이나 납골 시설을 세우는 것과 그 규모를 넓히는 것이 아주 급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대답에 구민을 대표로 나온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보다 일찍부터 장례 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했던들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민철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판하고 있나요?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일 또는 시체를 처리하는 예식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장례 방식은 땅에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어서 묘비를 세우는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장례 방식이 전통적인 매장 방식에서 관리가 편하면서 깨끗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철 씨는 이런 장례 문화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다면 구청장이 말한 화장시설 건립과 확장 문제가 시급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법 어떤들, 앗던들, 엿던들을 사용했는데요. 어떤들, 앗던들, 엿던들은 지난 사실을 현재와 다르게 가정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일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 문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철 씨의 말이 끝난 후에 정희 씨가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필이면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왜 반드시의 의미로 앞에 의문사 왜가 자주 같이 사용됩니다.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꼭 우리 지역구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설치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지 물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구청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 구민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 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이용료의 부담도 줄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 지역에서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화장장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구민의 약 60%가 화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하다는 원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나타나다는 어떤 일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다의 의미로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면서 무엇으로 나타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요. 화장장을 유치하다에서 유치하다는 어떤 곳에서 대회나 행사, 시설들을 생기도록 끌어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화장시설인 화장장이 건립되다, 세워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에 장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이용료의 부담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화장시설이 생기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확충하다는 늘리고 넓혀서 보충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이점은 이익이 되는 점, 즉 장점을 의미합니다. 구청장의 대답에 민철 씨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할 때 유해 물질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의 의미로 비록 앞에서 구청장이 말한 대로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각할 때 유해 물질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각하다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다는 의미로 장례 방식 중 화장은 시체를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체를 태우다의 의미로 시체를 소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유해 물질은 해로움이 있는 물질, 즉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뻔하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를 직접 보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일어날 일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명백할 때 사용합니다. 즉,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시체를 태울 때 좋지 않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명백한 일이라는 것이죠.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한 환경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무엇으로 인하는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앞 뒤에 명사가 옵니다. 앞의 명사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서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로 앞의 문장과 이어서 볼 때 시체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서 환경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반드시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의 이야기에 구청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주거 지역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철 씨가 걱정하는 것은 시체를 태우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장장의 위치를 사람들이 사는 지역, 즉 주거 지역에서 가능하면 먼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하나는 가능한 조건에서 최대로 노력해서의 의미로 화장장의 위치를 주거 지역에서 가능하면 아주 먼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선정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의 의미입니다. 구청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공원형으로 건립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 편의시설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화장장이라는 특성상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오염물질은 더럽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악취는 나쁜 냄새를 의미합니다. 이런 오염물질과 악취가 나지 않도록 화장장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공원의 형태로 건립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활에서 필요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로 인식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그 공청회에서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구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책 39쪽 1번 문제를 볼게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을 고르셨나요? 네, 구청장과 정의, 민철은 공청회에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려하다는 근심하다, 걱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나요? 위 대화의 뒷부분에서 민철 씨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시면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환경이 오염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화장장 외에 다른 혐오시설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보기를 보시면 핵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혐오시설로는 핵 폐기물 처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다는 예를 들다의 들다로 또 다른 혐오시설의 예로 핵 폐기물 처리장을 말하고 있네요. 핵 폐기물 처리장은 방사능을 발생시켜서 공기나 물 또는 사람의 신체 등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치고 치사율도 높다고 합니다. 앞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명하면서 방사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핵 폐기물 처리장은 처리 과정에서 방사능을 발생시켜서 공기나 물, 사람의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를 주다를 의미하는 해를 끼치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또 치사율은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그 병으로 죽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되면 죽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혐오시설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어봤는데요. 소각하다는 불로 태우다는 의미였었죠.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를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쓰레기 소각장도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여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곳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혐오감을 주며 주변 환경 오염 문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장장이나 핵 폐기물 처리장,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예로 든 쓰레기 소각장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혐오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를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고 대화에서 나온 문법과 표현, 그리고 어휘들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